작품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연급 캐릭터의 설정 붕괴가 심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 인물들에게 설정 붕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원작이나 전작에서 문제가 없었거나 무난했던 캐릭터들도 사기에서 설정 붕괴 영향으로 욕먹는 캐릭터로 돌변하는 경우가 상당한 편이다. 기영이는 장면이 넘어갈 때마다 해설을 할 때 전작에서는 하지도 않던 존댓말을 사용한다. 기영이 엄마는 이전 시리즈와 동일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성격이 심하게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 기철이를 성적만으로 깔보고 차별하면서 기영이만 편애하는 건 기본이며 평소에 기철이에게 비꼬는 말투로 대한다. 또 다리에 매달리던 땡구를 귀찮다고 발로 3개 차버리고, 견물생심 편에서는 서로 자기가 돈을 훔쳤다며 울부짖는 기영이와 기철이를 보고 내가 자식들을 도둑놈으로 키웠다는 말까지 하며 한탄하는 대사까지 있다. 물론 돈을 몰래 훔친 건 잘못된 거고 평소처럼 회초리를 들고 혼내는 장면이 나오는 건 맞는데 3기까지의 헌신적인 기영이 엄마의 모습을 보면 저런 대사는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정점을 찍은 기철이는 못 말려 편에서는 견물생심 편을 능가하는 사상 최악의 캐붕 작품까지 일어났다. 기영이 아빠도 돼지 꿈을 꿨다고 그 꿈을 믿는 뻘짓이나 집 전 재산이랍시고 산 물건을 배째라며 계속 신경 쓰는 등 쪼잔하고 덜 떨어진 모습을 보여준다. 해당 에피소드는 원작에서도 나오지만 사기처럼 들어오지도 않는 돈을 펑펑 쓰는 덜 떨어진 행동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심지어 3기 보릿고개 에피소드에서 실직을 했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막노동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괴리감이 심하다. 4화에서는 땡구와 기영이 엄마의 캐릭터 설정에 구멍이 생겼다. 땡구의 경우에는 아빠의 새 자전거 편에서는 쥐를 잡는다고 달려들어서 옆에 있던 기영이 엄마가 균형을 잃고 쌀뜨물을 자전거에 쏟는 장면이 있었는데 4-2와 쥐 잡는 날 편에서는 어째서인지 갑자기 쥐를 무서워하게 되었다. 굳이 개연성을 부여하자면 사건 때문에 기영이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쳐맞았는데 그 뒤로는 쥐만 보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걸지도 모른다. 견물생심에서는 초반에 쥐가 지나가는데 경계하는 듯 소리 한 번만 쳤다. 그런데 장학금 때문에 에피소드는 쥐랑 대놓고 이야기한다. 또는 길에 방치되어 있는 배설물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더러운 개로도 나온다. 주변 인물들 중에서는 기영이의 친구들도 설정이 바뀌었는데 도승이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성씨가 변경되었다. 전성철은 견성철로 바뀌고 박경주는 최경주, 한다혜는 민다혜가 되었다. 참고로 견성철은 검정 고무신, 원작에서 기영이가 유기견에게 지어준 이름이며 친구 성철이를 놀릴 때마다 견성철이라고 부른다. 이기철의 경우 전작이나 원작에서는 철이 없어서 여러가지 장난이나 사고를 치기도 했다. 3기에서는 대놓고 철없는 기철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었고 9작인 여름방학 수련기 에피소드에선 기영이보다 한자를 못 세워서 놀지도 못하고 하루 내내 한자 공부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은근 남을 위할 줄 알고 속마음이 따뜻할 때도 있어서 동생이나 가족,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선행을 베푸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며 손재주가 좋아서 다양한 기계를 조립하는 재능을 보여주기도 했다. 기철이 아버지가 공부는 못하지만 손재주 좋은 건 자기 닮았다고 허세 부릴 정도. 애니에서도 은근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교복의 전설 에피소드. 여기서도 밀가루 포대로 재봉틀을 이용해 교복을 만드는 뛰어난 손재주를 보여줬다. 하지만 4기에서는 따뜻한 선행 따위는 기철이는 차력사 편을 제외하고는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또한 견물생심 편에서도 비스무리하게 있지만 여기선 지갑 주인의 돈 일부를 사용했다. 그 많은 돈을 자신이 갖고 있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이 알지 못하게 어떻게든 계속 숨겼다. 물론 후에 잘못을 뉘우치기는 했다. 대신 불량 학생스러운 행동을 많이 한다든가 아무런 재능도 생각도 없는 바보로 묘사된다. 스토리 전개에서 심의에 문제가 있는 직과 나와선 안 되었던 전개도 자신이 대부분 보여줬다. 거기다가 전에는 있지도 않던 꼴찌 설정이 새로 생겼다. 원래 원작이나 전작에서도 기철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몇 번 묘사되기는 했으나 자기 반 60명 중에서 35등 정도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고 사기처럼 심한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거기다 도승이의 사친에 비해서는 아이들에게 아이스케키 강매까지 시키는 나쁜 놈이 되었다. 기철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의도가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 거라지만 객관적으로는 의도도 행동도 너무 나빴다. 물론 원작 만화책에서는 자신이 모은 돈으로 도승이의 사친에 비해 보태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순전히 재미를 위해서인지 기영이의 착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던 건지 문제가 있어서 순화시키기 위해서인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강매하는 걸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다. 강매를 하고 다니다가 고등학생 형에게 걸려 엄청 맞은 뒤로 자신의 돈을 사친애비로 보태었는데 나올 거면 강매를 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사친애비로 보태는 장면만 나왔어야 했다. 만약 돈을 보태는 내용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어린 아이들한테 강매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에게 아이스케키를 먹자고 권유하는 장면이 나오면 된다. 이렇게만 나왔어도 기철이의 캐릭터성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고 심의에도 걸릴 일이 없다. 강매가 아니라 권유한 것이니까. 기철이는 장학생 편에서는 부모에게 관심받고 싶어서 장학증도 위조했다. 그리고 방학 숙제 편에서는 개학날까지 기영이와 함께 진땀을 흘려 고생하면서 숙제를 다 끝냈다. 개학날에 등교하는 중에 뒤늦게 퇴비 숙제가 있었다는 걸 알아챈다. 문제는 개학날에 저학년 동생들을 상대로 협박을 해 퇴비 숙제로 쓸 걸음풀을 뜯어 빼앗다가 때마침 담임 선생님이 지켜봤는지 딱 걸려
흘려 벌써게 된다. 제작진이 기철이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차라리 퇴비 숙제를 안 해갔으면 기영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선생님에게 칭찬은 들었을 것이다. 심지어 기철이는 못 말려 편에서는 제목부터 기철이가 대놓고 바보짓을 한다는 에피소드. 영일이가 새로 3만 연필을 얻겠다고 잉크를 마시고 안경을 끼고 싶어서 일부러 눈이 나빠지게 하려고 백일전구와 손전등, 태양을 하루 종일 쳐다보기까지 했다. 참고로 이 에피소드는 기철이가 잉크를 마시는 장면과 백일전구와 손전등 그리고 해를 쳐다보는 장면이 실제 모방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12세 이상 관람가가 되었다. 참고로 원작에서는 완전 정반대이다. 영일이가 기철이 만년필을 부러워하자 기철이가 영일이에게 잉크를 마시라고 했더니 정말 마셨다. 게다가 전 시즌에 항상 나왔고 기철이의 메인 스토리라고도 할 수 있는 기철이의 짝사랑 관련 에피소드가 단 하나도 없다. 그야말로 사기 캐릭터 설정의 최대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기철이는 애니메이션에서 이전 시즌부터 취급이 안 좋았다는 의견이 존재하지만 선행도 많이 보여줬고 사기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전 시즌부터 취급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해도 사기에서 저렇게 이미지를 노골적으로 망쳐놓았다는 사실을 변호할 수 없다. 그나마 제작진들이 이걸 조금은 인지했는지 극장판 즐거운 나의 집에선 짝사랑 에피소드가 초반부에 진행되기는 하지만 문제는 수업료 돈을 다 써버려 가출한 후로는 여학생이랑 만나지 않아서 플래그가 분쇄되었다. 그렇다고 기철이의 특기인 손재주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일절 하나도 없다.